주한미군의 철수 검토가 우연은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식의 정의 구현이 외교, 통상, 그리고 주둔 군사 전략까지도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새벽에 다시 돌아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대로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셨습니다. 걱정이 되는데요. 마음이 일단 아픕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크게 윤 어게인을 외쳐야 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윤 어게인은 되찾기 위한 싸움이며 우리가 지켜내야 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킴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브라질이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50% 때려 맞았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10%의 관세에 하는 짓이 딱 곧다운에 한번 해봐 40% 딱 들러붙었다 라는 겁니다. 빵. 다음은 한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럼프의 철퇴를 부른 공통의 죄가 뭘까? 그건 바로 부정선거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브라질산 수입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전격적으로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트럼프가 보기에 브라질의 이 좌파 정권이 부정선거로 집권을 했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인 보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사안을 단순히 외교 갈등이 아닌 위치 아웃, 그러니까 마녀사냥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녀사냥 그만둬라 라고 본인의 트루소셜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글로벌 정화 프로젝트가 겨누는 다음 대상은 5대 이재명의 한국이다라는 거죠. 미국 국방부는요, 최근에 주한미군 전투 병력의 전면 철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오는 8월에 발표 예정인 신 국방 전략에 그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는 단순한 전략 재조정이 아닌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전략적 신뢰에 대한 붕괴 표현이다 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분노 포인트가 뭔지 브라질과 한국, 트럼프의 철퇴를 부르는 공통점 7가지와 웬일인지 띄우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다뤘습니다. 트럼프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멤버십으로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물의 좋은 제품 김영윤 픽으로 준비해뒀습니다. 검수 꼼꼼하게 하고요. 농가 직배송 제품은요, 이 주문과 동시에 수확을 한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급 상품을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제철 음식인 게장어 민어회는요,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참외, 자두, 딱딱이 복숭아, 그리고 참송이가 매우 상품이 좋습니다. 농가도 살리고 착한 가격으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브라질이 관세 50% 때려 맞으면서 대한민국 박살나는 것에 가슴이 아프지만요. 이재명 정권에는요, 뭔가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다음이 한국이다라는 것에 어쩌면 약간의 기쁨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제시하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비를요, GDP 대비 5%까지 확대를 하되 인건비가 아닌 실질적 무기와 시설 투자에 집행할 것이다 라고 요구 조건에 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건비가 뭐지? 그 부분이 뭐냐면 주한미군은요, 지금 대한민국이 종전국이 아니고 휴전국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 주둔하는데 원래 이렇게 월급 플러스 뭐가 나오냐면 위험수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군들은요, 한국에 주둔하는 걸 가장 또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가족들이 왔을 시에는 자녀에 대한 학비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진 실질적인 무기와 시설 투자에 집행되는 금액을 GDP 대비 5%로 확대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에 주한미군이 바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해할 것이다 라고 미국 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겠다, 제대로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해서 대폭 증액할 것이다. 이거는 트럼프의 입으로 나왔죠. 이제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조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방위비 부담금이 1조 3,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14조 정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협상이다라고 보기에는 많은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한국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남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선이다라는 게 트럼프식의 경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온 우주를 우파 동맹과 좌파로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니네들이 우파의 그룹으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좌파 블록으로 빠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그 기준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물쩡 아니고요. 뭐 이거 안 된다 이런 거죠. 미국이 제시한 거예요. 오케이 콜 하면 어떻게 우리 우파 블록으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입대고 여기에 뭐 침뱉고 이렇게 하면 좌파 블록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가 봤을 때 이 브라질과 한국이 뭐 독인 객인이에요.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트럼프 눈에는 같아 보였을까를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있죠. 그래서 관세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트럼프는요, 브라질과 한국 모두 좌파 정권이요, 부정한 방식으로 집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현재 룰라 대통령, 한국의 이재명 같은 게 이 부정선거로, 그것도 중국과 손잡고, 그래서 부정선거로 지금의 정권을 뺏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파 정권이 아니고 좌파 정권이다 보니까 더 눈밖에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임 우파 정권에 대한 탄압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같은 경우는요, 전임 대통령 보우소나루를 탄핵하고 지금 재판에 넘기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것만으로 쿠데타를 했다. 그러니까 한국과 똑같이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으로 지금 재판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똑같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보복으로 지금 표적을 삼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쌩 난리를 부려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그 구속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치 보복의 표적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두 나라 다 중국하고 유화적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고 이 반미 친중 노선을 너무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중동전에 관련돼 가지고요, 입장을 내놨는데 친이란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참 힘든데 진짜 돌대가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미 동맹으로서 미국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냈던 이재명 정부, 도대체 생각이 있나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위성라기가 지금 두 번이나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빈손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차 조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차 조율만 하다가 이제는 일정 조율로 바뀌었습니다. 시차 조율 위성락이 일정 조율 위성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팽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 반미 노선을 걷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챙겨?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보면 노골적으로 이 미국 대사에 대해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대사가 없습니다. 부재고요. 대사 대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미국의 대사를 보내지 않는 건 뭐 지금까지 뭐 쿠바도 그랬고 베네수엘라도 그랬고, 미국 입장에서 저 나라와의 외교에서 굳이 외교 따윈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 그런 그지 같은 나라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대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사 대리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리 대사로 지금 영사 업무를 수행 중이다라는 건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할 게 없고 그냥 니는 거기 가서 그냥 영사 업무만 봐,
이것만 던진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조금 더 이 강도가 세졌습니다. 지금 주한 미국 대사 최종 후보에 오른 3명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든창. 고든창은 이 중국에 관련돼서 고든창 당신이 하는 말은 무조건 신뢰한다. 그레이트 고든창 이라면서 트럼프가 직접 고든창에게 박수를 보냈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모스단. 이 모스단 대사가 요즘에 핫한 인물인데요. 7월 15일에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실 건데요. 이 모스단은요. 이재명 말이죠. 소년 공이 아니라 소년 범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지금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18명이라는 또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재명의 소년 범에 대해서 증언을 한 자료까지도 확인했다. 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다음 멘트가 더 골 때리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아니 소년 범 시절이 빙산의 일각이면 더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던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모스탄이요. 지금 주한 미국 대사의 최종 후보 3위에 올랐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셸 스틸. 참고로 미셸 스틸은요, 이진숙 같은 캐릭터의 인물입니다.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고요. 이분도 부정선거 척결을 주장하는 강경 우파입니다. 고든창, 모스탄, 미셸 스틸. 누구 하나 쉽지 않은 분이다라는 거죠. 최종 후보에 누가 오셔도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은 이 신임장 왔을 때 거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신임장이 왔는데 만일 이거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에게 다이다이 들어와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후드러 맞을 거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걸을 타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첩첩산중이다라고 하죠. 한 고개 넘었더니 더 큰 고개가 있다. 그러니까 깜빵에 가지 않기 위해서 사법을 장악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그게 국제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쉽지가 않은 것이다 라는 거고 트럼프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의 철퇴를 부른 이 브라질과 한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관세 보복 대상국이 됐다라는 겁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기존 관세 10%에 추가 관세 40%가 맞아서 50%의 관세 폭탄을 맞았죠. 현재 대한민국도 타겟 후보 중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몇 가지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25%가 얹은 상황에서 후덜덜한 게 뭐냐면 브릭스와 동참했을 시 10% 추가 관세다라는 겁니다. 그럼 35%가 붙겠죠? 근데 우린 브릭스에 동참 안 했잖아. 이미 브릭스에 동참했습니다. 자, 브릭스라고 불리는 국가가 5국가인데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 다음에 사우스 아메리카, 남아공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똥꼬에 줄 섰죠. 그리고 친이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친중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친이란 성명을 냈으니까 대한민국은 브릭스에 동참했다라고도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 때려 맞으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60% 관세가 되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85% 관세가 됩니다. 후덜덜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생각해 봤을 때 이재명이 이 관세 조율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겨우 끌적끌적 하는 게 전자권 환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갖고 올 테니까 관세 좀 조정해줘, 뭐 방위비 부담 좀 내려줘, 개딸들 보는 눈도 있는데 내 가오 좀 살려줘, 이 카드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과 한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이 브라질은 미군의 배치국은 아니죠. 근데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직접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브라질과 한국은요, 앞서 조선일보가 다뤘듯이 이 트럼프에게 개겼을 때, 이 좌파 정부가 트럼프에 개겼을 때는 얻을 거는 없다라는 거고 제대로 두드러 맞는다라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조선일보가 무슨 일로 이렇게 용감하게 다뤘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보여줬다 트럼프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좌파 대통령 브라질이 보여줬다 트럼프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점점점 그 뒤에는 뭐겠습니까? 좌파 대통령 이재명 맞섰다가는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경고는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동맹은요. 헌신 없는 안보의 무임승차는
삐 아니다라는 겁니다. 돈 제대로 내고 전략도 함께 공유하면서 자유진영 명확하게 편에 서야지만 우리 편으로서 함께 안보도 챙기고 그 다음에 경제도 챙기고 서로 윈윈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이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위비 늘렸지만 실질 투자는 부족하고 외교는 중립을 가장한 노선을 중국으로 가고 있고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 그리고 대중정책 그러니까 중국 동거에 줄 서는 거 그 다음에 군사 전략에 대한 공조 부분에 너를 신뢰할 수 없지 않냐 이거를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좀 믿어 아니면 우리는 중국에 안 갈게 미국에 쓸게 이런 멘트들이 필요한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뭐 중도다 뭐 실용 외교다라고 하면서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최근에 브릭스 확대에 대해서 한국 내 일부 인사들이 동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도 워싱턴에서 의심을 더하고 있다라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총선 부정 의혹은 무산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트럼프는 제대로 나한테 도전하고 있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가요 앞으로 이 반미 노선을 접지 않고 친중의 행보를 계속한다. 그리고 브릭스와 길을 함께 걷는 순간 미국은 완벽히 절단납니다. 등을 돌립니다. 바지 끄댕이 잡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브라질은요 트럼프의 분노를 사가지고 50%라는 관세 보복을 때려 맞았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주한미군의 철수 검토가 우연은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식의 정의 구현이 외교, 통상, 그리고 주둔 군사 전략까지도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브라질이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경고를 똑똑히 보고 똑똑히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위치 헌트. 마녀 사냥을 그만두라 라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TV였습니다.